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진행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긍정적인 기류들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46,000달러에서 47,000달러 사이의 박스권을 형성하며 횡보하고 있지만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며 추가 상승을 위한 동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상당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유의미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항상 긍정적인 소식들만 나오면 참 좋겠지만 이게 그럴 수만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다소 부정적인 소식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2월 당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싱가포르의 최대 은행이라고 불리우는 이 DBS 은행에서 연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이었죠. 이는 상당히 유의미한 소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농협이나 신한은행과 같은 1금융권에서 암호화폐 매매가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최대 은행 개인 대상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철회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최대 은행인 DBS 은행이 연내 개인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팟캐스트가 전했다고 합니다. 피유시 굽타 DBS CEO의 경우에는 규제기관이 개인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앞서 2월 어닝콜에서 DBS의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 대상을 기존 기관 및 공인 투자자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고 합니다. 한편 싱가포르 통화청은 또 올해 초에 일반 대중 대상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한 데에 이어서 암호화폐 ATM기도 철거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 안타까움이 들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당시 이 싱가포르의 경우는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고 싶다며 암호화폐 시장의 허브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움직임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암호화폐 하면은 싱가포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싱가포르의 통화금융청의 경우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할 경우 돈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 은행에서의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의 경우는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주의 최대 은행이라고 불리우는 이 커먼웰스 은행의 경우 또한 암호화폐 거래를 이미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은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얼마 전 대한민국의 은행연합회 또한 모든 암호화폐 서비스를 은행도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방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나오는 소식들을 보았을 때 이러한 흐름들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며 이 싱가포르 또한 아직까지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가 유효하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DBS 은행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매매 서비스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볼 수 있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보았을 때 이 가격을 잘 지켜주며 크게 상승하지도 또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전형적인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는 더욱 큰 상승을 위해 길을 모으고 있던 것일까요? 지난주 암호화폐 펀드로 자금 유입 현황이 공개가 되었는데 과연 얼만큼의 자금이 유입이 되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호화폐 펀드로 1.8억 달러 자금이 유입이 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런던 소재 암호화폐 투자 펀드 코인시어스의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상장 지수 펀드, 즉 ETF를 포함한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 약 1.8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 비트코인 펀드로 1.44억 달러가 유입이 되었으며 이더리움 펀드로는 2,30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에 상당히 많은 비중이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펀드에만 이 정도가 몰린 것이라면 직접 투자의 자금 유입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금 유입 소식과 더불어서 혹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 시계를 좋아하신다면 이 브랜드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바로 태그 호이어라는 시계 브랜드입니다. 과연 이 시계 브랜드와 암호화폐 간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어서 내용이 나온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호이어 암호화폐 결제 지원 예정이다. 5월 NFT 출시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보그 비즈니스에 따르면 스위스 시계 브랜드 태그 호이어의 CEO의 경우에는 웹사이트의 모든 시계에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NFT가 웹 3.0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고객을 모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5월 신제품 관련 NFT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이 시계로 암호화폐를 결제한다라는 것이 참 생소하지만 신기한 것 같습니다. 보통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는 브랜드들의 경우는 이 마케팅 수단의 일환으로 우리 기업이 암호화폐를 허용할 만큼 혁신적인 기업이다라는 보여주기식의 수단이 참 많았었는데 이 차고 다니는 시계의 암호화폐 결제 기능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놀라운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기업의 이미지적인 측면에서도 이익일 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 시장을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며 이러한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모여 결국에는 암호화폐 투자자 분들에게도 이익으로 오게 되죠. 제가 시계에 관심이 이제 없는 편인데 실제로 기능이 탑재가 되게 되면 하나 구매를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의 수장 게리 갠슬러에게서 오늘 유독 많은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게리 갠슬러의 경우는 취임 초기에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하여 정통한 인물로 소문이 나며 만약 게리 갠슬러가 취임이 정말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보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그러한 많은 인재의 지식들이 이 시장의 성장 저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한 회의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게리 갠슬러가 어떠한 언급을 하였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 위원장 암호화폐 많은 혁신도 있지만 과대 광고된 부분도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경우에는 펜실베니아 법률 자본 시장 협회 연례 회의에 참석해서 암호화폐에는 많은 혁신이 있지만 과대 광고된 부분도 있다 말하였다고 합니다. SEC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게리 갠슬러의 경우는 슈퍼볼 기간 수많은 암호화폐 플랫폼 광고가 방송되었다. TV 이벤트에 새로운 혁신이 방송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00년 슈퍼볼 기간 14개의 닷컴 회사가 광고를 했고 지금은 대부분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게리 갠슬러에게서 이제 닷컴 버블과 암호화폐를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 참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은 다른 스타트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 역시 실패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의 기업가 정신의 일부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며 우리는 기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게리 갠슬러의 경우는 이 연설을 통해 암호화폐 플랫폼 스테이블코인 토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새로운 기술은 항상 나타난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냐이다. 실수하지 마라. 암호화폐가 자본을 조달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투자자와 시장은 계속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도 이 투자자 보호를 외치고 있는데 게리 겐슬러가 이야기를 하는 투자자 보호가 과연 개인인지 기관인지 충분히 의심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에서 나온 내용 중에 또 과연 실수하지 마라라는 내용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변혁이며 혁신이라고 외치는 투자자들을 향해 증권과 다른 게 없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듯 들리고 있는데요. 게리 겐슬러에 관해서 이 소식만 나오면 좋았겠지만 앞서 많은 소식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게리 겐슬러 암호화폐 플랫폼 규제 방안 고려 중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SEC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와 협력, 상품과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 전통 거래소와 유사하게 운영된다며 동일한 수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죠. 이에 따라서 SEC는 투자자 보호 범위를 이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사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른 기관에서 규제라는 말이 나오면 다소 긍정적으로 들리고 있는데 이 미 SEC에서 나오게 되면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다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투자자 보호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계속해서 SEC에게 반려를 당하고 있는 이 현물 ETF, 현물 비트코인 ETF 또한 거부당하는 이유가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놀랍게도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유인데요. 그렇다면 SEC가 말하는 투자자 보호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는 생각보다 이제 간단합니다. 바로 규제적으로 큰 프레임워크가 없다는 것,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통일된 규제안이 없으며 시장의 명확성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SEC가 나서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성을 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규제에 대한 흐름들을 선도하려고 하는 것인데 마치 SEC의 움직임들을 보자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저해시키려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움직임들을 미국 정부가 넋놓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암호화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갑작스레 행정명령을 진행한 데에는 많은 의견들이 있겠으나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암호화폐를 통해 우크라이나 측이 이제 막대한 기부금을 받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이제 러시아에 행해지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암호화폐를 통해 회피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죠. 하지만 전쟁 초반에는 사진 자료를 보시다시피 효과가 없을 것이다. 미국의 행정부 고위 관리 또한 러시아 비트코인으로 제재 회피 못한다 이야기를 하며 심지어 FBI 국장 또한 러시아가 암호화폐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시간이 점점 흐르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로부터 이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러시아가 제재 회피에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용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아닌 이미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러시아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더 이상 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 재무부의 경우는 자체 암호화폐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며 최대한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 속에 과연 미국 정부는 SEC처럼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저해시키려는 모습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시장에 대한 규제를 잘못 정하게 된다면 미국이 러시아와 비교하였을 때 암호화폐 시장 측면 상당히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적인 측면에서 이 미국이 느려 보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글로벌 금융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이 규제를 정하게 된다면 이를 베이스로 글로벌적인 규제들이 정해지기 때문이죠. 또한 러시아가 너무 급격하게 진행한 것 또한 한 몫을 할 텐데요. 그럼에도 2022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국 내 속도는 전례가 없던 속도임에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보았을 때 이번 연도가 지나기 전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 연도 2022년 시장의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는 해가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의 움직임이 크게 없는 만큼 투자 심리 또한 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상승한 53포인트를 기록하며 중립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거의 3에서 4개월 동안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현재 중립 단계에 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 또한 안정되어 있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나오는 소식들을 여러분들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며 기록적인 수익률로 월가의 영웅이라 불리우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피터 린치입니다. 이 피터 린치의 경우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식 투자의 원칙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겠어, 코인이지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코인을 매수하였는데 이것을 왜 매수하였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며, 이 매수한 이유가 그저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가 암호화폐 시장에 왜 투자를 하였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어떠한 부분이 미래 성장 잠재력이 지금의 가치보다 높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장기적으로 시장의 엄청난 변동성의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시장은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겪으셨겠지만 우리의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자산에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5분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5분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며 스스로의 투자 철학이 확고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이 시장에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